빗방울이 창문을 거세게 두드렸다. 각 방울은 유리 위에서 작은 북소리를 내는 듯했다. 바람이 몰아치는 언덕 꼭대기에 외로이 자리 잡은 나의 집에서 그 소리는 더욱 크게 울려 퍼져 구석구석을 집요한 멜로디로 채웠다. 자정이었다. 그림자가 살아 움직이는 듯하고 어둠 속에서 자라난 두려움이 날카로워지는 시간이었다. 나는 몇 년 동안 혼자 살았다. 인생이 나를 괴롭힌 후부터. 글쎄, 인생이 나를 괴롭힌 후부터. 침묵은 나의 변함없는 동반자가 되었다. 한때 이곳을 가득 채웠던 웃음과 대화의 둔탁한 메아리였다.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책에 파묻히고 나를 둘러싼 풍경을 응시하며 비난처를 찾았다. 하지만 이런 밤에는 폭풍이 몰아치면 과거의 유령들이 깨어나 무자비하게 나를 괴롭혔다. 갑자기 둔탁하고 울리는 소리가 빗소리에 단조로운 울부짖음을 깨뜨렸다. 문 두드리는 소리였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런 폭풍우 속에서 누가 이런 시간에 찾아올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조심스럽게 일어섰다. 발밑에 나무 바닥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침묵 속에서 요란하게 울렸다. 나는 문으로 다가가 문구멍으로 들여다보았다. 시야는 흐릿했고 빗방울이 유리 위에서 소용돌이치며 왜곡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두운 실루엣, 키가 크고 가느다란 형체가 긴 망토처럼 보이는 것에 감싸여 있는 것을 구별할 수 있었다. 나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 나는 망설였다. 나는 방문객을 기대하지 않았다. 하물며 이런 시간에는 더욱더욱 열어야 할까? 호기심은 원초적인 공포와 섞여 내 안을 갉아먹었다. 몇 초 동안 망설임 끝에 나는 문을 살짝 열기로 했다. 체인은 걸어둔 채로.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부드럽고 감미로운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답했다. 영혼을 어루만지는 듯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고 불안한 진동을 내뿜는 목소리였다. 나는 당신이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나를 섬뜩하게 만드는 유혹적인 어조로 말했다. 들여보내 주시겠습니까?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고 문 앞의 형체는 그림자 조각상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는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오한을 느끼며 더듬거렸다. 당신이 가장 갈망하는 것. 그 목소리가 극적인 침묵과 함께 답했다. 매일 밤 당신을 괴롭히는 것. 행복, 기원, 행복. 그 단어는 나의 고독한 사막에서 유혹적인 약속, 신기루처럼 내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정신이 흐려지고 이성의 욕망과 싸웠다. 사실일 수 있을까? 이 사람, 혹은 무엇이든 간에 나의 과거의 문을 열고 잃어버린 것을 되돌려줄 열쇠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 어떻게 그걸 알죠? 나는 의지가 약해지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나는 당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내가 보지 못했지만 느낄 수 있는 미소와 함께 말했다. 나는 당신의 꿈,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후회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을 되찾기 위해 무엇을 할 의향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는 문을 조금 더 열었고 체인이 여전히 걸려있는 상태에서 그 형체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그는 얼굴을 가리는 모자를 쓰고 있었고 어두운 망토가 바람에 휘날렸다. 나는 그의 얼굴 특징을 구별할 수 없었지만 그가 나를 꿰뚫어보는 듯한 강렬함으로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대신 무엇을 원하죠? 나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알면서 물었다. 작은 호의. 그 목소리가 약간 거칠어진 어조로 답했다. 작은 희생.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공포에 질려 마비되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당신의 영혼. 그 목소리가 주저없이 답했다. 당신의 행복과 맞바꾸어 당신의 영혼을 원합니다. 침묵이 분위기를 지배했고 폭풍의 울부짖음만이 방해했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북을 치는 것처럼 가슴 속에서 격렬하게 뛰었다. 제안은 유혹적이었지만 대가는 너무 컸다. 안 돼. 나는 단호하게 말하며 문을 쾅 닫았다. 나는 악마와 거래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문을 잠그고 빗장을 걸면서 등골이 오싹해지는 부드러운 웃음소리를 들었다. 나는 떨면서 멀어졌고 사악한 존재가 여전히 저쪽에 있다는 느낌이 남아있었다. 나는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바람이 울부짖고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문 앞의 형체는 사라졌지만 누군가 나를 관찰하고 있다는 느낌은 남아있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은 그쳤다. 태양이 밝게 빛나고 깨끗하고 신선한 풍경을 비추었다. 나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전날 밤의 어둠에서 벗어나고 싶어 거리로 나갔다. 그때 나는 그것을 보았다.
문 옆 바닥에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고 열었다. 그 안에는 사진이 있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에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있는 내 사진이었다. 나는 사진을 손에 들고 목구멍에 덩어리가 있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 결코 돌아오지 않을 시절의 기억이었다. 그러나 사진을 주의 깊게 살펴보니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아래쪽 구석의 이미지 위로 펼쳐지는 그림자처럼 작은 어두운 반점이 있었다. 갑자기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어 쓰러졌다. 사진이 내 손에서 떨어졌고 어두운 반점이 빠르게 퍼져 이미지 전체를 덮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땀을 흘리고 떨면서 침대에 누워 있었다. 끔찍하게 현실적인 악몽, 꿈이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니 전에 없던 것이 눈에 띄었다. 침대 옆 탁자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었다. 그 안에는 사진이 있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에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있는 내 사진이었다. 그러나 아래쪽 구석에 작은 어두운 반점이 있었다. 반점이 천천히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내 영혼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자정의 방문객은 그의 약속을 이행했다. 계약은 체결되었다.